라고 증언했던 95세, 1928년생이니까 95세가 맞습니다. 95세의 간첩 할아버지가 요즘 다시 화제입니다. 그 간첩 할아버지는 지난주 전광훈 목사가 개최했던 기자회견장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22일입니다.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봅니다. 지난 2, 3년 새에 유튜브에 여기저기 얼굴을 비췄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등장을 하셨더랬는데 이제 그것마저 벗어 던졌습니다.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할 얘기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마스크를 벗어 던진 그분의 얼굴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진이 얼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체구에도 건강한 모습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옛날 난파됐을 때 이분이 북한으로부터 전남도당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받아왔더랬습니다. 이게 68년도입니다. 난파됐던 게. 통혁당 문제가 터졌던 바로 그때 내려왔다고 보십니다. 그때 전남도당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아왔으니까 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가까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건강하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분은 지난해 반년도 전인 지난해 10월 3일 날 광화문 국민대회에 나오셨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가 왔더랬습니다. 거기 나와서 간곡하게 했던 증언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분이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이야말로 제3의 박헌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문제를 잘 아는 북한의 낙점을 받고 대통령이 된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더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대중도 간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은 제2의 박헌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은 제2의 박헌영, 문재인은 제3의 박헌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김대중 간첩 얘기는 자신이 난파됐던 1968년도 그때 부수상이었던 홍명희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얘기까지 실토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3년 전에 펴냈던 책이 있는데 그거를에도 그 얘기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중요한 증언이니까 함께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홍명희는 힘을 주어서 남조선 전라도에 하이도 출신의 혁명가가 있다. 그가 김대중 선생인데 그를 당신이 잘 도와주면 반드시 남조선 혁명에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거로 되어 있습니다. 홍명희가 실권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넘버 2였습니다. 그 사람이 허튼 소리를 했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명희 자체가 이 남한 출신입니다. 자, 여기서 홍명희는 누구냐? 옛날에 일제시대 때 대하소설 임꺽정을 쓴 그 사람입니다. 홍명희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보시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을 바로 이 간첩 할아버지, 전향한 간첩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왜 한국 사회는 그걸 개무시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김국성의 증언이었습니다. 간첩을 난파시키고 장난치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정찰총국인데 여기 출신의 김국성이가 유튜브에서 마구마구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은 누구냐? 내가 준 돈을 받아먹고 남조선 혁명을 이끌어온 충직한 전사라고 김일성이가 얘기했다라고 김국성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 조선노동당의 비밀 파일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취득한 정보다라고 구체적으로 폭로까지 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정상이라면 이런 얘기가 화제가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어져야지 마땅합니다. 원하는 건 정식 수사가 시작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기사를, 이런 정보를 본 척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100번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하다못해 민주당에서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상징인 김대중이 간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일조차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런 얘기를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애들이 볼 때는 개무시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체의 종북화가 너무 깊고 깊게 진행이 돼서 문 걸어닫기 딱 좋은 상황이 지금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연속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북한이 원했던 대한민국이 이미 북한의 인질 국가가 다 거의 다 완성 단계다. 그래서 국민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한다. PR을 구분 못하는 지경까지 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쏙 나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국가 비상상태를 당장 선포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가칭 반주사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반주사파 특별법 만들어라. 국회에서 만드는 그 쓰레기 같은 법에 비한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위대한 입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와 동시에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있습니다. 이걸 동원해서 긴급명령을 내려도 저는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비상계엄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간첩이 가스리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민노총이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2018년 이후에만 무려 90차례나 북한의 지령문을 받았다는 게 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민노총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 출신 간부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게 이미 보도가 다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북한의 간첩 출신 할아버지, 그 간첩 할아버지 얘기가 더욱 우리에게 느낌으로 팍팍 다가옵니다. 자, 이분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박성엽입니다. 박자 성자 엽. 물론 가명입니다. 이분 얘기를 좀 하겠는데 성엽은 가명일지 몰라도 박씨라는 이름은 사실인 거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신이 밀양박씨 26대 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책에. 그리고 고향은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합니다. 1928년에 태어났다고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됐냐? 북한으로 언제 넘어간 거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성엽이라고 하는 간첩 할아버지는 중학교 진학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1940년대 초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불만, 저주 같은 거를 굉장히 품고 앙앙불락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골이고 옛날이니까. 그러다가 이놈의 세상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박성엽 할아버지가 잘 아는 분이고 평소에 우상으로 알던 김정문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박성엽 할아버지를 꼬드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살 때 빨치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6살 때라고 하니까 아마도 해방 직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1세 때, 그러니까 6.25가 났을 때 이미 월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68년도에 공작원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전에 꽤 오랜 경환 30대, 40대에 제법 좋은 자리를 북한에서 누리고 있다가 간첩 학교에 징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첩 훈련은 4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박성엽 할아버지의 스토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간첩 할아버지는 68년도에 인천을 루트로 해서 대한민국에 잠입에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던 자기 어머니를 만납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지령이 있었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게 전향의 계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면될 수는 없었고 무려 10년이 넘도록 정확하게 11년 동안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뒤에는 뭘 먹고 살았냐?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해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7, 8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생들 가슴에, 왼쪽 가슴에 차는 명찰에 이름을 파놓는 이른바 기계자수 이런 일도 하면서 생업을 삼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재혼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책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건 그렇게 살면서 깜짝 놀랐던 일이 박성엽 할아버지한테 터집니다. 그분도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는 전향해서 잘 살고 있다가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대한민국이 미쳤구나, 미쳐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이분이 감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김대중이가 김일성의 충직한 전사라고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던 김대중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 이 박성엽 할아버지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게 뭐냐? 김일성을 도울 전사라고 교육받았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 보고 정말 뒤로 나자빠졌다고 그럽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이 망하는구나 싶어서 절망에 빠집니다. 난파대 당시 부수상 홍명희가 직접 해줬던 말이 어떻게 사실로 드러나느냐. 기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뭐라고 밝힐 수도 없고 입도 뻥끗 못하면서 자포 자기 상태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몇 년 전에 생애 만년에 9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현대사의 핵심 증언을 폭로할 수 있는